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그동안 심리상담가로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마이클 아이건의 저서 독이 든 양분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살펴보며 무의식적인 깨달음이란 주제에 담긴 의미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리상담 과정에서는 많은 시간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모든 생명력이 내면 세계에 갇혀 있게 되는데 억압되어 있었던 그 생명력이 의미 있는 변화로 드러내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드러날 때면 가슴 떨림으로 다가오는 파장을 느끼며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억압되었던 엄청난 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힘은 생명의 불꽃이 되어 강렬하게 타오르게 되는데 심리상담은 함께 어우러져 생명의 불꽃을 발견하도록 돕는 과정이기에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공유하는 심리적 공간은 강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있기에 얼마간의 충격과 파장이 있음을 또한 감수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양분은 상호 침투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강한 내상을 입기도 합니다. 때문에 심리상담이란 치유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저항을 만나게 되는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명현반응과 같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리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강한 저항은 내면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초기의 대상관계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양분을 받아들였던 관계 경험이 재현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즉 심리 분석 과정을 통해 내면 세계의 깊숙한 곳에 도달할 때쯤이면 자신의 존재감 형성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내면의 상처가 상담 과정에서 재반복되며 강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가 처음 엄마 젖가슴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양분을 섭취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기가 양분을 섭취할 때 자신의 존재로 인해 대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즉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양분은 독으로 감염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기는 양분인 줄 알면서도 쉽게 양분을 섭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먹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장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만난 어느 분은 많은 재능과 능력, 또 아름다운 면모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잠재적인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감에 늘 자신이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을 방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늘 초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담자에게까지 피해를 줄까봐
늘 상담자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편으로 이분은 대인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사람들은 좋아했고 부러워했으며 그 재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다가왔지만 해결되지 못한 내적 불안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관계로부터 철수되어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은 상담자와의 관계 안에서도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상담자의 온정의 눈길을 가식으로 느끼며 불편해하고 거리를 두려고 했으며 상담자의 도움의 손길, 즉 상담자의 양분 속에도 독이 들어있을 것을 전제하고 상담자의 노력을 의심하기도 하며 또 평가절하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자 또한 내담자에게 외면당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내담자의 오락가락하는 심리적 상태로 인해 상담자도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상담자도 내담자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겪게 되었습니다. 심리 분석 과정은 내면 세계를 알아가는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분석을 통한 알매 과정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위험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알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침투하며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 상담에서 분석 과정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건드려지고 불러일으켜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는 가장 귀하고 보람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분처럼 사람들은 왜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찾아 잠시 이분의 성장 배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시절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가물가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산으로 강으로 다니면서 잘 놀아주었던 아버지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신 장난도 할 만큼 참 포근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은 이분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아버지에 대한 좋았던 추억을 모두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고 또 궁금하지도 않은 듯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았으며 그것이 아버지의 상실 때문인지 아니면 이전부터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도 자식들에게 매우 의존적이었으며 무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분은 어머니로부터 한시도 벗어날 수 없었으며 어머니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죄책감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때문인지 자신은 늘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결코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며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상실과 병든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우울증에 압도된 상태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상실하는 충격 속에서 양육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첫 생명의 상징이었던 동시에 어둠의 전달자였으며 이로 인해 살아있음과 우울증은 처음부터 혼합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아이로서는 선택할 여지도 없이 양분 속에 담겨있는 독을 섭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붕괴시키고 파괴시켜버렸던 어릴 적 심리적인 상황은 아이의 생명력을 오염시켰고 살아있음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우울증과 아버지의 상실은 이분의 부정적인 삶에 깊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성장 배경은 존재감을 느끼고 긍정적 힘이 필요할 때마다 혼란과 소용돌이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기쁨과 행복의 순간에는 아버지의 상실과 연결되어 있어 무의식적 두려움 속에 갇혀 온전히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없었으며 어려움과 시련의 순간에는 어머니의 우울증과 연결되어 있어 무의식적인 죄책감으로 심하게 압도되었으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극단적인 자기 부정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무의식적인 심리적 움직임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경험되었던 좋음의 경험과 어머니에게서 경험되었던 나쁨의 경험이 이처럼 통합되지 못하고 내면 세계의 심리적 구조로 자리를 잡게 되면 아버지에게서 경험되었던 좋은 경험 속에 담겨있는 흥분의 요소가 자신을 끊임없이 흥분을 찾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고 어머니에게서 경험되었던 나쁜 경험 속에 담겨있는 거절의 요소가 자신을 끊임없이 거절된 대상으로 경험하도록 심리적 상태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 구조로 현실 세계에서 대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흥분과 거절 그리고 좌절 속에서 왜곡된 죄책감에 의해 시달리게 되며 무엇보다도 극단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좋음과 나쁨에 분열된 심리구조 상태에서 애정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애정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분명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재능과 매력으로 인해 애정 대상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좋음 속에 담긴 흥분의 요소로 인해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대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강박감에 대상을 강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 대상이 자신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할 때는 지나친 죄책감과 자기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애정관계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과 가까이 친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대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강하게 작동되고 또 대상과 멀어지게 될 때는 거절된 대상으로서 자기를 부정하는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애정 대상에게 보였던 이런 특성은 상담 관계 안에서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상담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강렬하게 흥분하여 집착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쯤이면 자신이 비난받고 부정될 것 같은 불안과 자신은 그저 상담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회의감을 갖고 거절된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상담받아도 별것 없고 자신은 크게 변하지 않을 사람으로 규정하며 상담에 대하여 평가절하시키고 회의감과 저항감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또 그런 자신으로 인해 상담자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상담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징글징글하게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과학적 대상을 떠나지 못하고 고통을 감수하며 피학적인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했던 어머니와 같이 애정 대상을 절대 떠날 수 없는 마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인해 어머니마저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 즉 대상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가학적 대상과 융합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무의식적인 깨달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배움을 갖게 됩니다. 첫째, 살아있음은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것으로 경험되기도 하며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양분은 위험한 것으로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죽어있음이 생명을 보존한 것일 수도 있으며 또 죽어있음이 생명을 향한 희망의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죽어있음 속에 담겨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어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는 현실 세계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며 고통을 줍니다. 흥분을 찾아 갈망해보지만 결국 공허함 속에 방황하게 되고 좌절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이 부정되며 자살 충동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두 자신에게 심리적 상처를 안겨주었던 대상들이 무의식적인 내적 세계를 형성하고 현실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체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대상의 그림자가 자신의 내면 안에 들어와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신과적 진단과 판단에 묶여 무의식의 세계를 깊이 있게 숙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우울증에 걸렸다고만 강박적인 성향이 있다고만 인식할 뿐 무의식적인 욕동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펼쳐지는 대상의 움직임, 즉 무의식적인 역동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가슴을 울리는 깨달음이 있을 때 묶여 있었던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무의식적인 깨달음이란 주제로 존재감에 확신이 없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를 그리고 구독과 알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발간된 마이클 아이건의 독이 든 양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mail.net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